고등학교 1학년은 어떤 노래를 듣니? 아이돌, 슈퍼주니어. 아이돌 아니야 이 새끼들아? 선생님 때는 아이돌이었는데. 자, 보자. 오늘 할 광전효과 수업을 그래서 땡겨서 빨리 해주고 꼬맹이들이 듣고 갈게. 그럴 것 같아서요. 대신에 너네는 다음 주에 일찍 와가지고 오늘 못 본 테스트를 봐야 돼. 알겠냐?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선생님하고는 148페이지에 있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우리 오늘은 이중성이라는 얘기를 좀 하자. 자, 이중성 할 때 이중은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걸 이중성이라고 해. 됐어. 선생님은 남자게 여자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 여자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남자와 같은 성질이 드러날 때가 있겠지. 언제? 너네가 숙제를 안 해온다든가. 그래서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이 더럽게 나쁘다든가 뭐 이러면 선생님이 순간 남자와 같은 성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선생님 남성성이 약간 숨어있죠. 자, 그렇다고 선생님이 남자야? 아니죠. 여성성과 남성성이 둘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여자거든요. 그것처럼 빛은 파동일까 입자일까? 빛은 파동입니다. 빛은 완벽한 파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질이니 아니니를 구분할 때 구분하는 기준은 질량이야. 아무리 작아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입자야. 질량이 없으면 현상이야. 현상은 파동이야. 알겠어? 이거거든요. 그럼 빛은 질량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빛한테는 파동성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빛이 이상해지면 입자성이라는 성질이 드러납니다. 됐어? 그렇다고 빛은 입자는 아니죠. 됐어? 이거예요. 그래서 빛은 파동이지만 가끔 가다가 입자의 성질도 나타나.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실제로 이 빛이 왜 논란이냐? 빛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게 입자인지 전자처럼 엄청나게 작지만 걔는 질량이 있거든요. 걔는 입자야. 근데 전자의 질량을 알아낸 건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도구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빛이라는 게 전자보다 더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럴 수도 있었던 거야. 그쵸? 그래서 빛이 입자인지 현상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머리가 좋다라고 했던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뭐라고 얘기해? 빛은 입자야 라고 얘기했어. 왜요? 그냥 그랬는데도 워낙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니까 얘가 한 말을 나머지 과학자들이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빛은 입자인가 봐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랬다가 빛이 입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은요 빼박이죠. 그래서 누가 실험을 했냐면 조금 전에 배웠던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무슨 실험을 했어? 파동일 때만 나타나는 간섭 실험을 했잖아. 이걸 통해서 빛은 입자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가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빛이 간섭을 해서요. 보강 간섭도 일어나고 상세 간섭도 일어나서 더 밝아지고 더 어두워지는 무늬가 나타난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토마스 영입니다. 됐어. 그랬다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빛은 입자는 아니지만 입자의 성질이 있다는 입자성을 증명하게 돼. 뭘로 증명하냐면 광전효과로 증명하죠.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는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토마스 영의 실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빛의 입자성을 실험하는 광전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배들이 영재나 과거 갈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거든요. 자소서를 쓸 때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이중슬릿을 집에서 하거나 또는 광전 효과에 대해서 집에서 실험을 해서 자소서를 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중에서 오늘은 빛의 입자성에 해당되는 광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빛의 성질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의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빛은 앞서서 배운 것처럼 빛은 색이 있고 뭐가 있다? 밝기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빛은 색깔과 밝기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뭐야? 이걸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빛은 파동이니까.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빛의 색깔, 빨초파. 그래서 빛의 삼원색,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진동수였어요. 진동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간색의 진동수는 가장 작아서 1이라고 친다면 초록색은 진동수가 10이야, 파란색은 진동수가 100이야. 그래서 빛의 색깔을 다르게 조작한다는 얘기는 그 진동수의 크기를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의 밝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게 뭐였을까요? 파동의 5요소 중에서 뭐였니? 아까 간섭을 통해서 변화시켰던 뭡니까? 진폭입니다. 그래서 진폭이 커지면 더 밝아 보이고요. 진폭이 작아지면 더 어두워 보인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성질이 사실은 진동수와 진폭에 의해서 결정돼. 이게 파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빛이 입자일 때도 사실은 색깔도 있고 밝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결정해? 라고 하는 입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빛은 입자여도요. 색깔을 결정하는 건 여전히 진동수예요. 진동수입니다. 똑같이 빨간색보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거 맞습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밝기를 결정하는 게 이게 달라요. 밝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진폭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입자는 진폭을 안 갖거든요. 진폭이 커지는 게 아니고 바로 빛이라는 입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똑같이 빨간색 빛이야. 진동수는 1이야. 그래서 똑같이 빨간색 빛이 있는데 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흐린 빨간색 빛이 있고요. 그래서 눈부신 빨간색 빛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밝기는 그 빨간색 빛 입자가 몇 개 왔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흐린 빨간색 빛은 그 안에 입자가 한 개였어. 그래서 빛이 밝지 않아. 이런 뜻이야. 눈부신 빨간색 빛은 빨간색 빛 입자가 100개 왔어. 그래서 눈부셔. 이런 뜻이야. 됐어? 이렇게 해석한 거야. 되겠냐? 자, 그래서 밝기를 결정하는 건 입자의 개수야. 그 색깔의 빛이 몇 개 왔냐? 이거에 따라 빛의 밝기가 달라져. 이거 증명한 사람이야.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됐어? 그러면 빛을 입자라고 했을 때 빛 입자를 부르는 이름도 필요해요. 빛을 입자라고 했을 때 그 빛의 입자의 이름이 뭐냐면 빛광자, 입자, 잡자 그걸 광자라고 해. 빛의 입자 한 개 한 개를 광자라고 해요. 광자. 되겠냐? 그래서 광자수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져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이 파동일 때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빛이 파동일 때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두 개를 결정하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져. 근데 빛이 입자일 때요. 그 빛의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로 계산해요. H는 플랑크라는 사람이 알아낸 상수값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1로 보면 돼요. 그래서 H는 상수고요.
결국은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광전 효과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빛의 성질은 알았어. 이제 광전 효과가 뭔지 볼 거야. 실제로요, 여기에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금속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금속을 그래서 우리는 철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금속으로 실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속은요,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줘도 이 새끼들은 튕겨 나가려고 그래 라고 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 새끼들이 밖으로 튕겨 나올까요? 튕겨 나오기 위한 조건이 있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원자의 바깥쪽에 전자 껍질들이 있고 이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를 원자 핵인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 전기력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자유롭게는 움직여도 탈출할 수는 없어. 됐어? 그럼 탈출하려면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에너지가 10이라고 쳐봐. 이걸 끊어야 얘가 튕겨나갈 수 있어.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됐니? 이게 비금속에서 전자를 끊어내서 탈출시키는 것보다 금속에서 전자를 탈출시키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금속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 중에서 모든 금속마다요. 어떤 애는 양성자의 개수가 10개인 애도 있고 100개인 애도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에너지는 다 달라. 금속마다. 자, 그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워크 펑션 W로 쓰고요.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이람수라고 이름을 붙였어. 전자가 원자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됐어?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W라고 쓰고 이람수라고 하는데 금속마다 다 달라. 그러니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 끊고 탈출할 수 있어. 됐어? 만약에 이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10인데 내가 5만 줬어. 탈출해? 못해? 못해. 됐어? 20 줬어. 그럼 탈출해. 맞죠? 그 20이라는 에너지를 뭘로 줘요? 빛으로 줄 거예요. 됐어? 그래서 엄청나게 센 빛에너지를 전자가 먹으면 그 전자는 빛에너지 중에 일부는 자기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람수만큼을 쓰고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 나갑니다. 됐어? 이렇게 빛 먹고 탈출한 전자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빛을 먹고 탈출한 전자, 광전자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빛을 먹고 전자가 튕겨나오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광전효과라고 할 거야. 빛 먹고 전자가 탈출하는 현상, 이걸 광전효과라고 할 거야.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은요, 언제 파동인데요? 언제 입자성이 드러나는데요? 요겁니다. 빛이 파동일 때는요, 빛이 곧장 이렇게 직진하고 있을 때는 빛은 파동입니다. 빛은 그냥 혼자서 미친 듯이 막 진행하고 있을 때 그냥 파동이야. 됐어? 근데 언제 입자예요? 라고 하면 빛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충돌하는 이 순간. 됐어? 충돌이 일어나는 이 순간 빛은 입자로 바뀝니다. 입자성이 드러납니다. 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니 빛을 비췄을 때 빛이 금속이랑 부딪히는 그 순간 빛들은 입자들로 바뀌어요. 됐어? 그래서 빛이 오다가 수천 개의 입자들로 바뀝니다. 광자들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죠? 광자 한 개 한 개가 갖는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이 광자의 에너지는요, 걔가 진동수 얼마를 갖고 있는 광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죠. 빨간색 빛의 진동수는 1이야. 나는 플랑크 상수를 그냥 1로 볼 거니까 그럼 빨간색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냥 1이야. 이런 느낌이야. 초록색 광자의 진동수를 10으로 봤으니 초록색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10으로 보는 게 맞아. 파란색 광자는 여러분들 에너지를 100으로 보자.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렇게 진동수가 달라지면 빛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철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얼마로 볼 거냐면 5로 볼 거야. 됐어?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맨 처음에 빨간색 비친 광자 하나를 줬어요. 자, 이때 대전제 전자나 원자나 양성자나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입자들을 연구하는 관점을 이제 미시 세계를 본다. 네, 미시한 세계를 본다. 저게 하늘에 있는 천체를 보는 건 거시 세계를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미시 세계에서는 무조건 하나의 입자가 광자를 한 개밖에 못 먹어요. 됐어? 네, 전자 하나가 광자를 한 개밖에 못 먹습니다. 광자가 1000개 와도 전자 하나는 한 개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 이때 전자가요 빨간색 광자 하나를 먹었어. 그래봤자 에너지는 1인 거잖아. 근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1함수는 5잖아. 이거 먹고 탈출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됐어? 그래서 빨간 빛을 아무리 비춰도 철에서 전자를 탈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초록색 빛을 비추게 할 거예요. 초록색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1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먹고는 탈출할까 안 할까? 탈출하죠. 됐어? 그러면 탈출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초록색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됐어? 이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이라는 에너지예요. 근데 전자는요 이거 먹고요 탈출합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함수만큼을 빼야죠. 그래서 그 일함수가 얼마냐면 5입니다. 그럼 10 중에서 5만큼은 탈출할 때 썼어. 그러면 에너지 남는 거 얼마? 5. 이거 어디 갔어요? 없어집니까? 아니죠. 에너지는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5만큼을 탈출할 때 쓰면 나머지 5는 이거는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탈출한 후에 갖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요. 아인슈타인이 이 수식을 만들어낸 거야. 이게 광전효과 방정식이야. 되겠죠? 자, 그런데다가 수식만 쓴 게 아니고 이걸 또 그래프로 그려.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열나 좋잖아요. 그래프로 그립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그래프 수식을 써봐 라고 하면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니까 여러분들 1차 함수식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이 광전효과 방정식으로 쓰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쪽을 운동에너지로 만든대요. 그리고 이거를 진동수로 한대요. x축. 이렇게 하겠대.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로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운동에너지로 정리해 봐야지. 여기가 2K. 됐어? 네. 여기가 운동에너지 2K는요. 됐죠? 정리해봐. 자, 광자가 갖는 에너지 2. 됐어? 근데 광자가 갖는 에너지를 2라고 써도 되고 에너지를 어떻게 구한다고? 입자일 때 HF. 됐어? 이거를 HF 써도 돼. 맞아? 그래서 이걸 HF로 바꿔. 그리고 마이너스 1함수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얘랑 같네요. 네, 그래요. 그쵸? y는 ax 플러스 b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x축이었던 걸 진동수로. 그럼 이제 생각해봐. 요 a가 원래 1차 함수에서 뭘 나타내냐? 기울기. 그 기울기가 뭐야? 플랑크 상수.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 요거 H, 플랑크 상수 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Y절편인 거 알죠? 그쵸? 곽시연 알아? 알아?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W니까 Y절편 여기 값이 마이너스 W 이함수의 음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대값만큼이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겠죠? 되겠어?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철입니다. 그럼 Y절편은 이함수를 얘기하는데 X절편은 뭐예요? 이 X절편은 바로 그 금속을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야. 맞아요. 그 금속을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함수가 아니고 이거를 한계 진동수, 이 한계는 넘어서야 돼 라는 뜻이야.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진동수가 만약에 10이라면 이걸 넘으면 무조건 전자는 탈출해. 그치? 근데 이거를 못 넘으면 전자가 탈출 안 하잖아.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걸 점선으로 그려요. 되겠어? 이런 느낌. 되겠어? 이렇게 그린 게 철이야. 선생님 때문에 화이트만 연락쳤는구나. 자,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철의 광전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됐죠? 그러면서 철이 아니고 선생님, 제가 이걸 구리로 바꾸면? 구리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함수 값은 달라지겠죠. 됐죠? 이게 15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탈출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어려워졌어요. 이함수가 5에서 15로 바뀌었으니까. 그쵸? 그럼 문턱 진동수가 훨씬 더 뭐해지기?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걸 그래프로 세로 그리면 어떤 모습일까? 구리를 여기다가 세로 그리면 이때요. 바뀌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안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는 바뀌지 말아야 돼? 함수를 세로 그릴 건데 뭐가 안 바뀔까요? 기울기가 안 바뀌죠. 플랑크 상수니까. 됐어? 그래서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함수가 더 크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구리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도 여전히 얘는 플랑크 상수예요. 문턱 진동수만 더 커진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얘는요. 이함수가 5라서 문턱 진동수가 5였다고 쳐. 철은. 근데 얘는 이함수가 15라서 문턱 진동수가 15가 됐다고 쳐. 그럼 이제 생각을 돌려봐. 내가 초록색 빛을 비춰. 초록색 빛은 진동수가 10이야. 됐어? 진동수가 10이야. 진동수가 10인 애를 줬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철에서는 전자가 탈출해서 운동에너지를 갖고 튕겨나와요. 근데 구리에서는요. 문턱 진동수를 못 넘겼으니까 탈출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프 볼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래서 이 함수식을 그래프로 그리기까지 했단 말이야. 되죠?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광전 효과에서 여러분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 내용입니다. 보셨으면 됐고요. 자, 그러면 나는 철로 돌아가요. 철입니다. 이함수는 옵니다. 빨간색 빛은 에너지를 1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봤자 전자는 탈출을 못해. 그렇죠? 초록색 빛은 에너지가 10이니까 그 에너지를 주면 이함수 5만큼을 쓰고요. 나머지 5를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먹으면 이때 갖는 운동 에너지는 5예요.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파란색 빛을 비췄어요. 파란색 빛을 비추면 파란색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100입니다. 그러면 이함수 5 쓰고도 운동 에너지가 무려 95인 광자가 탈출합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아인슈타인은요. 광자가 튕겨나오네. 신기하네. 됐어. 여기서 끝난 사람은 톰슨입니다. 톰슨이 전자 발견할 때 이걸 썼어요. 됐어.
근데 전자가 튕겨나오는 게 그냥 신기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물리적 양의 관계를 설명한 게 아인슈타인. 그래서 광전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록색 빛을 비추니까 광자가 튕겨나왔고 전자가 튕겨나왔고 파란색 빛을 비춰도 튕겨나오는데 빨간색 빛을 비추니까 안 튕겨나오네? 그걸 톰스는 그냥 그런가 봐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은 왜 이래? 그러면 나는 빨간색 빛으로 튕겨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파동이라면, 그래서 파동이라면 실제로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 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모두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진동수요. 진동수요. 그러니까 빨간색 빛인데 만약에 파동이라면 빨간색 빛인데 빨간색 빛이 흐린 빨간색 빛보다는 눈부신 빨간색 빛으로 바꾸면 진폭이 커지니까 에너지가 뭐 해줘야 돼? 커요. 커집니다. 됐어? 그러니 아인슈타인은 빨간색 빛을 비췄는데 안 튀어나오니까 아하 이건 지금 내가 흐린 빨간색 빛을 비춰서 그런 거야. 눈부신 빨간색 빛을 비춰야지?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눈부신 빨간색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빛을 더 세게 엄청 센 빨간색 빛을 비춥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와 안 튕겨나와? 튕겨나와 안 튕겨나와? 안 튕겨나옵니다. 왜요? 자, 흐린 빨간색 빛은 그냥 광자가 한 개 온 거죠.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광자가 한 개 온 거야. 그치? 근데 눈부신 빨간색 빛은 광자가 100개 왔지만 그 광자 한 개 한 개가 갖는 에너지가 얼마야? 그냥 1짜리 광자가 100개 온 것 뿐이야. 근데 전자가 먹을 수 있는 건 광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광자가 100개가 오든 1000개가 오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하나고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이니까 나 튕겨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래서 빨간색 빛을 계속 밝기를 증가시켜 봤는데도 애새끼가 안 튀어나와. 이걸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만약에 파동이면 에너지가 커지거든? 그러니까 튕겨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절대 안 튀어나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왜 안 튀어나오지? 에너지를 크게 했는데?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거꾸로 하죠. 초록색 빛을 비추니까 애가 튀겨나와. 초록색 빛이 에너지가 더 크구나. 됐어? 이거 한 거야. 됐죠? 자, 초록색 빛도요. 그래서 얘는 어땠냐면 그러면 내가 실험해봐야지. 눈부신 초록색 빛을 비추는 겁니다. 눈부신 초록색 빛이니까 초록색 빛도 100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록색 빛 한 개당 에너지를 10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개를 비추면 전자가 몇 개 튕겨나오니? 100개 튕겨나와요. 됐어? 튕겨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에너지를 줄여봐야지. 흐린 초록색 빛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점점 밝기를 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초록색 빛이 파동이니까 밝기를 줄이다 보면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면 철에서 전자가 튕겨나올 수 있는 문턱 진동수보다 이람수보다 더 작은 에너지가 될 때까지 밝기를 줄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 흐린 초록색 빛이 될 때까지 밝기를 줄였어. 근데 어떻게 돼? 그래도 튀어나와. 단지 튀어나오는 전자 수만 감소할 뿐이지 전자는 계속 나옵니다.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파동인 게 맞아? 아니죠. 밝기를 줄이다 보면 이람수보다 더 작은 순간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하는 순간은 반드시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 안 해. 얘 밝기를 줄여도 전자는 계속 튀어나오고요. 얘 밝기를 아무리 밝게 해도 전자는 계속 튀어나오지 않아. 됐어? 그러면 이 순간 빛은 파동이 아니야. 왜? 진폭에 의해서 에너지의 크기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파동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죠? 그럼 파동이 아니면 뭐야? 입자구나. 그럼 내가 밝기를 조절할 때마다 입자의 개수가 증가하네? 그럼 그것 때문에 튕겨나오는 전자의 수도 정확하게 비례해서 튕겨나옵니다. 알겠어? 이걸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얘는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냐면 여기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철입니다. 철. 됐어. 여기서 엄청나게 센 빛을 비출 거야. 그러면 전자는 튕겨나가겠죠. 그 튕겨나가는 전자를 여기서 받을 겁니다. 또 다른 금속 판때기를 놓은 거야. 됐어. 그래놓고 여기에 이렇게 회로를 연결해 놓은 구조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 이 구조로 뜹니다.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광전 효과가 바로 태양광 전지입니다. 아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잘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 뭐가 잘 되는 방향으로 전압을 거는 걸 우리는 순방향 전압을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순방향 전압을 거는데 어떻게 걸어야 순방향이야? 전자가 잘 이쪽 판으로 넘어오게끔 걸어야 돼. 됐어? 그럼 이쪽 판이 무슨 극이면 되겠니? 플러스. 그래서 이쪽 판에 플러스 극을,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극을 걸면 전자가 튕겨나오는데 이쪽에서 마이너스 오지마! 그리고 이쪽에서 얼른 와! 라고 하니까 전자가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가겠죠.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자가 100% 다 이쪽으로 건너가게끔 됐어. 전압을 거는 건 순방향이라 그래. 그래서 전자가 다 건너오게끔 해. 그래서 밝기를 증가시켰을 때 건너오는 전자수가 증가하는 걸 전류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됐어. 네, 전류가 1A야. 전자 한 개 튕겨 나왔네. 2A야. 두 개 튕겨 나왔네. 이런 느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전류계로 튕겨서 건너온 전자수를 확인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성격이 안 좋죠. 이걸 뒤집습니다. 이걸 뒤집어 역방향 전압을 겁니다. 됐어. 거꾸로 거는 걸 우리가 역방향 전압을 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역방향 전압을 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기다가 쓸게요. 영상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방향 전압을 거는데 됐어. 역방향 전압을 걸면 거꾸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빗먹고 전자가 튕겨 나오는데요. 전자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 여기서 가지마! 잡아당겨. 여기서 오지마 이 새끼야! 밀어. 이렇게 돼요. 그럼 전자가 갈까 안 갈까? 갑니다. 언제까지요? 전자가 튕겨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온다고 했어요? 운동에너지. 그 운동에너지 때문에 튕겨나갑니다. 건너갑니다. 만약에 얘가 오지마! 라고 하는 게 만약에 됐어 3이라는 힘이라고 치자. 근데 얘는 운동에너지 얼마 가지고 있어? 5 가지고 있어. 비켜 이 새끼야! 나 지나갈 거야! 그럼 그냥 와. 됐어. 언제까지? 4, 5가 될 때까지. 됐어. 튕겨나오죠. 5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 튕겨나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 실험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뭘 하고 싶었냐면 사실은 얘가 튕겨나올 때 그러면 가지고 있는 빛 에너지가 광자로 바뀌어서 에너지를 먹고 전자가 튕겨나오는데 그랬을 때 초록색 빛과 파란색 빛을 먹고 튕겨나온 광자들은 뭐가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통해서 한 거예요. 해볼게요. 자, 초록색 빛 광자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우리는 10이라고 할 거야. 됐어? 근데 여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함수는 얼마냐면 5야. 그러니까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5입니다. 근데 파란색 빛의 광자는요 에너지를 100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함수 5를 쓰고도 튕겨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95야. 어떤 빛을 먹고 튕겨나왔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역전압을 겁니다. 이때 그래프 X축이 전압이야. 볼트. 됐어. 자,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전압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예요? 어차피 전압은 에너지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했죠. 전압은 줄이잖아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예요? 자, 플러스는요. 순방향 전압을 얘기합니다. 순방향으로 건전지를 걸었어.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는 역방향 전압을 얘기해요. 됐어? 그리고 세로축이 뭐냐면 이게 전류예요. 전류. 여기가 전류입니다. 전류라는 건 됐어? 자, 전자가 건너온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1A면 1개, 2A면 2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 빛인데요. 흐린 초록색 빛을 비추면 광자가 1개 오니까 탈출한 전자도 1개. 눈부신 초록색 빛을 비추면 광자가 100개 왔으니까 탈출한 전자도 100개. 하지만 탈출을 아무리 해봤자 초록색 빛을 먹은 모든 초록색 빛은 5줄의 운동 에너지가 가져. 되겠어?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흐린 초록색 빛을 비추는 거야. 그랬더니 전자가 1개 탈출하지? 1A야. 됐어? 근데 운동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압을 하나, 둘, 셋 이 정도 걸면 이때부터 전자가 튕겨나오지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자가 튕겨나오지 않아. 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모지 못하게 미는 힘이랑 크기가 같아서 그때부터 못 와. 이 뜻이야. 됐어? 이게 바로 정지전압의 크기고요. 됐어? 이 정지전압의 크기가 곧 튕겨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되겠죠? 자, 근데 내가 흐린 초록색 빛이 아니고 눈부신 초록색 빛을 하면 만약에 에너지가 더 컸으면 정지전압이 더 컸어야 돼요. 맞아. 네. 그래서 눈부신 초록색 빛을 비추니까 전류는 100A. 튕겨나온 전자가 100개거든요. 그러면 눈부시게 만들었으면 그때 에너지가 커졌으면 정지전압은 커졌어야 돼. 근데 정지전압의 크기가 정확하게 같아. 빛의 밝기를 밝게 해도 에너지의 크기는 변화가 없구나. 됐습니까? 한 번 더 확인 실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초록색 빛이 아니고 파란색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95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튕겨나올 텐데 흐린 초록색 빛은 광자가 1개 튀어나와요. 광전자가. 그러니까 1A입니다. 근데 정지전압은 훨씬 더 세죠. 왜?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됐어? 이게 파란색 빛이야. 근데 눈부신 파란색 빛을 비췄어요. 광자는 100개 튕겨나옵니다. 근데 가지고 튕겨나오는 운동에너지 크기는 똑같습니다. 1개이든 100개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전압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 단지 광자의 수만 증가시킨다. 됐어? 그래서 광자 먹고 탈출한 전자 수가 증가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지전압이 같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색깔의 빛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정지전압이 같은 두 빛은 밝기가 같은 빛을 먹은 거야 라는 얘기고요. 전류의 세기가 달라 빛의 밝기가 다른 겁니다. 광자수가. 됐어? 얘는 흐린 빛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눈부신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광자수가 적었다. 얘는 광자수가 많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기는 전자를 탈출시키는 빛의 입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에너지의 크기다. 그죠? 빨간색보다는 초록색,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입증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러한 광전 효과를요 엄청 많이 씁니다. 이 광전 효과가 어디에 쓰이냐면 태양광 발전 요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에 있는 가로등은 태양광 전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탈출하는 전자들을 모아둬. 그래서 충전하는 거야. 그랬다가 밤이 되면 그 탈출한 전자들을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 그래서 가로등을 켜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됐죠? 태양광 발전 자체가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죠? 그 핸드폰이 컬러풀하죠? 그게 뭐냐면 어떤 빛을 쏘느냐에 따라서 탈출한 전자들이 에너지를 다르게 갖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빛을 비췄을 때 어떤 빛이 반사돼서 핸드폰 카메라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빛을 먹고 전자들이 탈출합니다. 그러면 탈출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95인 애가 많아. 그럼 초록색 빛, 파란색 빛을 더 세게 해야지. 그래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컬러 색깔을 만드는 모든 것 안에는 탈출한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통해서 무슨 색깔의 빛이 더 많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CCD 카드라고 하는. 됐어. 그게 들어있어서 그대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냐? 이게 바로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고요. 149페이지 밑에 있는 게 CCD 카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됐어. 이게 운동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을 필터링 해낸다. 그래서 어떤 색깔의 빛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영상 기록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 결합, 소자라는 이름도 있는데 우리 CCD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빛은요. 이런 식으로 파동인데 입자의 성질이 드러나. 언제? 충돌할 때. 그래서 그 충돌할 때 나타난 빛의 입자를 우리는 광자라고 해. 라고 해서 광자일 때 에너지는 진폭하고 상관없이 진동수에 의해서 계산돼. 그래서 광자일 때 에너지는 HF야. 근데 너네 기억해? 우리가 앞서 배웠어. 광속은 일정의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해? 파동의 속력 F 람다. 기억나? 네. 근데 광속은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해. 그래서 진동수 F는 언제나 람다분의 C로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 여기 진동수 자리에 람다분의 C 집어넣어도 합법이야. 그래서 람다분의 HC. 됐어. 이렇게 써도 광자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같은 식이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그럼 선생님, 저는요 엄청나게 신기한 걸 오늘 알았어요. 파동도요 입자의 성질을 띈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띌 수 있군요. 그럼 거꾸로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띈다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빛이 입자를 발견하고 나서도 지도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이거예요. 왜냐면 옛날의 과학은요. 어떤 놈의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동시에 입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아니면 B지 A이면서 B일 수는 없는 거거든. 과학은 그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영이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 빛은 입자가 아니야가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을 딱 해버리니까. 그럼 토마스 영이었을 때 시대에는 빛이 파동이었는데 갑자기 입자로 바뀐 걸까? 그럴 수 없잖아. 그럼 뭐야?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이면서 B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과학계가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증명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닐 수 있구나. 우리는 그동안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있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를 알게 되면서 과학계가 혼돈에 빠져야 돼.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과학은 절대 진리를 탐구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토마스 영 시대 때는 빛은 파동만의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파동이면서 입자인 거야.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10,000년쯤 더 지나면 빛은 어떤 아이일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과학적 현상들은 현대 지식으로 여기까지 알아냈어. 인 거지. 이게 진리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과학은 상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건 현대 과학에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걸 알아낸 거다. 또 다른 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과학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불확정성.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확률을 가장 잘 연구하고 있는 게 전자의 오비탈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오비탈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열리게끔 해버린 거야. A라고 해서 B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각을 열리게끔 한 거야. 그럼 입자도 파동일 수 있네? 그럴 수 있어. 됐어? 그럼 그렇다는 걸 증명해봐야지. 됐어? 그걸 증명한 사람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야. 드브로이.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요, 아인슈타인의 빛의 이중성을 듣고 나서 빛이 입자일 수도 있어? 그럼 입자가 파동일 수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막 술 처먹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만취한 상태로 너무 좋은 생각이 든 거야. 술을 막 먹고 막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막 한 거잖아. 그런데 너무 괜찮은 생각이 들고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가 파동일 수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증명하면 되지? 그걸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술집 테이블에다가 막 썼어. 그리고 나서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집에 와서 쿡쿡 자다가 잠을 깼어.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술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테이블에다가 써놓은 글이 있었어. 그걸 가져다가 연구를 해서 결국은 입자도 파동성을 띌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야. 됐어. 그래서 그걸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합니다. 물질도 파동이야. 물질도 파동성을 띌 수 있어. 자, 그러면 물질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파동의 고유한 성질, 파장의 길이를 갖는지를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물질도 파장을 갖는지를 확인하겠다. 됐어. 그래서 물질파라는 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입니다. 됐니? 이거를 어떻게 증명한 거냐면 되게 심플합니다. 자, 파동이 입자일 때 갖는 에너지가 hf라고 했죠. 이거랑 똑같은 건 람다분의 hc라고 했죠. 맞아? 네. 자, 근데 이게 파동이 그 물질이 파동일 때 갖는 에너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입자가 파동일 때 갖는 에너지의 크기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물질의 고유한 양이 뭔지 아세요? 물질의 고유한 양이 운동량입니다. 운동하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구하는 식. 운동량 구하는 식. MVP. MV. 되겠어요? 됐어. 얘랑 얘가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물질들은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운동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바로 운동관성의 크기. 그래서 MV고요. 이때 물질이 파동이라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네? 그럼 요거 같네? 그렇다면 물질은 그 물질만의 고유한 파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 파장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MV분의 HC의 크기를 가져야 되는 거. 됐어? 네. 그러면 정말 이만큼을 갖는지 내가 증명해 봐야지. 이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에 플랑크 상수에다 광속을 곱한 만큼의 파장의 길이를 가질 건데, 그죠? 물질들은 연병을 질량이 더럽게 봐요.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물질 중에서 가장 질량이 작은 애지, 그나마. 그럼 파장을 측정할 수 있겠지. 그게 누구냐? 전자죠. 전자죠. 됐어. 그래서 전자를 집어넣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속력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 실험한 사람이 드브로이. 결론은 같다. 그 파장의 길이가. 그래서 누구?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X선의 파장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이거를 실험합니다. 어떻게? 토마스 영의도 그 실험을 합니다. 간섭 실험. 그거 알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고양이가 살았게 죽었게? 열어봐야 안 돼. 그래서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네 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중성을 드러내는 거야. 살았다 죽었다. 이걸 설명하는 이중성을 나타내는 거야. 자, 전자는요. 이 새끼 더럽게 특이한 거야. 빛도 특이한데 전자도 특이해. 엄청나게 완벽하게 밀봉된 곳에 전자를 집어넣어. 그러면 선생님이 문을 다 닫고 소리를 지르면 소리는 밖으로 나갑니다. 왜? 진동이니까. 그래서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밀폐해도 소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죠. 파동이라고 해요. 근데 전자는 입자입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밀봉하시면 전자는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인벽 애새끼가 튀어나왔어. 완벽하게 밀봉했는데 왜? 이 새끼가 그 순간 파동이 됐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튕겨나온 전자를 발견합니다. 얘가 파동의 형태를 띄우기 때문이에요. 어떤 줄 아세요? 알면 알수록 이상합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로 갑니다. 이걸 이용한 게 양자 컴퓨터야. 그래서 이중 슬릿이 있어요. 이중 슬릿이 있습니다. 전자가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간섭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S1, 여기에 있는 S2 되겠어? 두 개의 그래서 파원으로부터 전자를 쏘는 거야. 전자를 쏘는데 네 잠깐만 그리고 계십시오. 점심을 시켜야 되거든요. 뭐 먹을래요? 응?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십시오. 여기서요. 요번에 빛을 쏘는 게 아니고 전자를 쏴요. 여기서 전자를 쏘고 여기서 전자를 쏘야 전자는 그냥 물질이가 공 던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을 던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공이 부딪히는 흔적이 몇 개 나타나야 돼요? 2개죠. 여기 부딪혀 쿵, 여기 부딪혀 쿵, 이렇게 2개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진짜 전자가 2군데 딱 박혀요. 그죠? 네가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 터집니다. 그래서 예명 간섭무늬가 나타나. 골때리죠. 전자는요, 우리가 관찰하고 있으면 그냥 전자야. 2군데만 박혀. 근데 내가 안 보고 있잖아? 간섭무늬가 나타나. 그래서 전자들이 많이 박힌 위치, 조금 박힌 위치, 많이 박힌 위치가 반복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파장의 길이 계산할 수 있죠. R분의 ds. 이게 돼. 그래서 이때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수식이랑 똑같아. 인 겁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현상이 나타나. 전자의 간섭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전자의 간섭 무늬가요. 150페이지 보실래요? 150페이지에 보면 그 동그랗게 나타나는 그거 보여요? 간격 보여요? 전자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한 파장의 크기가 X선의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X선의 파장의 길이와 전자의 간섭 무늬의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전자가 꼬맹아 파동이야. 그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구로 확인이 된 거야. 근데 그럼 우리도 파동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구로는 측정할 수 없는 작은 단위의 파장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측정만 못할 뿐이지 우리도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실제로 파장 H는 mv분의 hc잖아. 우리는 질량이 너무 커서 파장의 길이가 코딱지보다 훨씬 더 작죠. 양성자의 크기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얻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는 것뿐이야. 하지만 우리도 파동일 수 있어. 그래서 저 문 닫고도 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파동이면. 그래서 우리가 가벼워진 게 죽은 후에 영혼이죠. 걔네들은 문이 닫혔는데도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파동이라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전자의 간섭 무늬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3, 4년 전에 전 지구에 코로나가 유행을 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찰해야 그거를 퇴치할 수 있는 항생제, 그래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가 없어. 왜요? 라고 하면 이 새끼가 너무 작죠. 너무 작으면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빛이 가다가 파장보다 더 작은 애면 피해서 이렇게 간다고요.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물질에 부딪혀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봤자 됐어. 얘를 관찰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의 파장의 길이보다 됐어. 얘가 작으니까 피한 거잖아. 그럼 코로나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를 쏘면 회전하지 않겠지. 됐어. 네. 부딪혀서 오겠죠. 또는 투과하겠죠. 그때 나타나는 이 아이의 정보를 우리가 읽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파장의 길이가 더 짧은 아이가 X선과 감마선이야. 방사선이야. 근데 그걸 쏘면 걔네들이 투과해버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 그러면 살아있는 그 아이의 행태를 봐야 되는데 못 봐.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작은 물질들을 관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로 관찰이 안 돼. 그러면
전자기파 X선과 감마선과 파장의 길이는 똑같은데 그거보다 에너지가 훨씬 작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죽여. 대신에 관찰할 수 있어. 그게 누굴까? 전자야. 전자가 X선의 파장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에너지는 X선보다 훨씬 작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죽여.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물질들을 관찰할 때 쓰는 게 바로 전자로 만든 전자현미경이야. 빛 대신에 전자를 쏘는 거야.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가지고요, 우리는 물체를 관찰합니다. 그게 151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쓰는 전자현미경은 엄청나게 작은 물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서 현미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한 광학현미경이야. 그래서 하지만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세포들조차도 관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물질을 관찰하는데요. 그 중에서 전자현미경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표에 보세요.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이 있어요. 투과전자현미경이 실제로 그 바이러스 속을 보겠다는 거야. 투과하면서. 되겠어? 근데 주사전자현미경은 뭐냐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물질 주변에 전기를 흐르게 해서 전자가 그 테두리로 훑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할 때 주사현미경. 그래서 속에 있는 물질을 보고자 할 때 투사전자현미경. 이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두 가지가 있다. 겉모양을 볼 거냐, 속을 볼 거냐. 그래서 겉을 볼 때는 주사현미경으로, 속을 볼 때는 투과현미경으로 보면 된다. 알겠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찰하고 퇴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개념 몇 개만 문제 풀고 우리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하고 몇 개만 풀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고요. 그 중에서 299번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루는 검정기라는 아이가 나와 있어요. 이 검정기를 대전체를 가져다가 대전시키지 않고 광전 효과로도 대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선배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 거였어요. 이 내용으로. 해보죠. 94번부터 99번까지 시작. 응구는 30분에 나가면 되는 거야? 매주 나가는 거냐 아니면 오늘만 그러는 거냐? 일단 이번 주에는 국어가 전에는 에세이 국어여가지고 잠깐 빠져도 발표할 수 있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 모든 국어를 하셔가지고 빠지면 안 된다 얘기하셔서 당분간은 아마 12시 30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30분 일찍 오셔야 되는 거 알죠?
3월 말쯤에 교정하는 거 아니었어? 4월달에 면접은 받고? 면접 그 1차 보고 3차로 시험 본다고 무슨 식으로? 기계 다루는 시험 본다고 기계를 다뤄본 적이 없는데 그 시험을 그거 그래서 2주 동안 해주고 4월달 근데 은교 무슨 동아리를 신청했어? 신청은 안 했는데 아직 신청을 하는 기간이 아니어서 아직 아니야? 환경과학이랑 과학영상 토론반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하려고 하는 거 환경과학에서 뭐 하는 건데? 거기서 뭐 하는 건데? 환경과학 아니 뭐 설명이 환경을 사랑하며 뭐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이것만 써줘요. 설마 쓰레기 줍는 거 아니겠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과학영상 토론이 더 안정감일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진짜
여기까지 채점. 다음 5112 됐어. 자, 그럼 보자. 52페이지, 53페이지에서 질문. 어려운 내용보다 말이 되게 어렵죠? 뭐가 금속인지 뭐가 빛인지 막 잘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교는 챙겨서 가시고 우리는 시험 보죠.